LG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G전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전닉스 덕분에 그나마 좀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 풀어드릴 건데, 어쨌든 LG전자 제가 지난번 영상 요때가 8월 19일이었나 보시다시피 8월 19일이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20만 원대라는 것도 사실 호가가 바뀌는 핵심 라운드, 잠깐만 보실게요. 라운드 피겨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버텨주면서 이동평균선과 캔들들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다시 저점을 어딘가를 잡아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내려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 20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꺾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지를 해주고 그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점이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거는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을 찍었어, 그게 이제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반등을 해줘야 저점이 맞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형태의 차트 흐름이 일단 LG전자한테 나와야 되는 거고, 젠슨 황과의 만남 그리고 젠슨 황의 장녀의 방문,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별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냉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피지컬 AI에 대한 성과, 로봇에 대한 성과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 시장이 올라간다,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트를 되게 중요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저항선이 있을 때 돌파를 못했어, 돌파를 못했구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돌파를 못했던 그 시장의 분위기와 뉴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에 성공을 한다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장과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스킵하지 마시고 다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가 얼마나 떨어졌느냐라고 한다 그랬을 때, 나스닥 선물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그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다우랑 다른 S&P 애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었을 때, 일단은 이렇게 미 국채금리 반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채금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한다 그랬을 때, 미국 국채가 지금 장기채가 10년물이 있고요, 30년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미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우리는 기대를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는 금리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30년 뒤에 미국에 베팅을 하겠다, 나는 그래서 30년물 채권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채니까 당연히 국가들이 많이 삽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중국하고 이제 일본 쪽, 아시아로 따졌을 때는 얘네 둘이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30년물 장기 채권이나 10년물 장기 채권이 안 팔려, 많이 안 사. 미국에 너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좀 불안한데? 그러면 채권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요가 부족하면은 이 채권을 팔기 위해서 뭐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 좀 더 많이 줄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미 국채 금리의 반등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일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것도 신기하죠. 실업수당 청구가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거는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했었을 때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니까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라고 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하고 항상 밑에 보여드리는 이게 크루드 오일, 바로 중동 국가의 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선물 지표거든요. 원유가 올라간다라는 건 뭡니까? 원유에서 뭐가 나와요? 천연 고무도 나오고 타이어도 나오고 막 온갖 가지 다 나오죠. 섬유도 나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범인이 될 수 있는 게 원유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원유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뭔가를 해가지고 좀 이제 FOMC라고 하는 연준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가 전망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지표, 즉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애지간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도 못해. 그래서 동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쪽으로 가다 보니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예,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소비가 지금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예, 월마트 실적도 지금 나왔는데 월마트 실적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비에 대한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냐?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 중심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연속성으로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 일단은 미국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다음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란하고 지금 현재 관계를 봤을 때 한 발 물러서가지고 경제 타격을 주겠다. 미사일 쏘는 거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트럼프가 바로 전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을까 말까 폼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좋았을 때 시장의 반응이 와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컨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에서 미친 듯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파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또 반등의 시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LG전자에 대한 내용보다 지금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타점 신호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또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젠슨 항이랑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못 미친다 그러면 가다 말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셨을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분할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니까 또 눌리면 또 뭐죠? 지지해 주는 거 보면 또 매수 타점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 신호를 전부 다 따라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는 숙련된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시라고 타점 신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왜냐하면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지지선을 지지했다라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매물 때나 아니면 저항선까지 갔을 때 뉴스가 뭐가 나오고 전반적인 시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다 분명히. 그래서 타점 신호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LG전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셨나요? 그리고 LG전자 저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좀 가즈아 이 자식아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해주셨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놓고 이제 장내 매수를 40조 원어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다 보니까 기관들 매수 속도 이제 믿을 게 안 돼. SK하이닉스 그 기관들의 SK증권 매수세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고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식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관들과 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사고 팔면서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조만간 LG전자가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방향성을 전환해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불안하다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 뭐 이제 일본에서도 엔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팔아버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미국 국채 만약에 일본에서 팔아버리면 미국 국채 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겁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대폭락할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길 바라면서, 당연히 안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일단은 시장과 흐름과 그런 것들을 안 놓치면서 최대한 나이스한 타점 신호를 가져가 보는 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LG전자 이벤트 말씀드렸죠. 또다시 피지컬 AI랑 로봇 관련된 이슈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는 분명히 작은 언론사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를 미리미리 놓치지 마세요. LG전자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